인디고 아이들. 리 캐롤, 얀 토버 지음. 이 아이들은 아주 영리하며 매력적이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산다는 건 여간해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들은 1초에 10가지 꼴로 재미나고 기발한 생각을 한다. 그들이 난로 위에 과자를 굽느라 피워놓은 불을 끄려고 당신이 허둥대는 동안 그들은 뜨거운 물에도 금붕어가 사는지 보려고 욕조에 들어가 있다. 나타샤 컨, 인디고 아이의 엄마. 들어가는 말. 이 글을 읽으면서 당신은 이 책을 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다룬 또 하나의 절망적이고 음울한 책이라고 여길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책은 어느 사회에서나 관찰되어 온 인간의 기본 본성에서 가장 흥미로운 변화, 그러나 조금은 색다른 변화를 다룬 책이다. 계속 읽어나가면서 이 점을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얀과 나는 자체적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강연하는 강사이자 작가이다. 우리는 지난 6년간 크고 작은 대중 강연을 하면서 세계를 여행했다. 우리는 여러 세대를 만났고 온갖 언어를 말하는 문화를 접했다. 그동안 내 아이들은 자라고 오래전에 둥지를 떠났다. 야는 함께 일하는 동안 아이는 없었지만 언젠가 아이들과 일하게 될지 모른다고 느끼고 있었다. 결국 그녀가 옳았다. 우리의 작업이 아이들과 직접 관련된 일이 아니었기에 최근 펴낸 책 중에서 아이들에 대한 책은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바로 이 주제에 대해 책을 쓰게 되었을까? 상담을 하며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시간을 보내게 될 때 당신은 인간 행동에서 드러나는 특정한 패턴들에 대해 주목하게 될 것이다. 그 패턴들은 작업에서 중요한 주제가 된다. 이 책을 출판한 루이즈 헤이의 작업처럼 우리의 작업 또한 자기 존중 속에서 스스로를 격려하며 진행되었다. 이런 과정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전에 자신에 대해 생각했던 수준보다 높게 스스로를 끌어올리게 한다. 이는 또한 영적 치유,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 치유를 포함하며 외부의 자원을 찾기 전에 먼저 내면의 신을 발견하기 위한 자아 성찰을 장려한다. 그것은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변화의 세상에서 이러한 걱정으로부터의 해방과 자기 치유를 말하는데 이는 대단히 보람된 작업이다. 그러다 보니 세상 일에 대해 무관심할 수만은 없게 된다.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 그리 새로운 문제인가? 아이들은 종종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은 선물이지만 또한 최대의 도전거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좋은 부모 노릇하기나 아동 심리를 주제로 하는 책이 숱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점은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르다. 우리는 새로운 아이, 아니면 최소한 부모에게만큼은 새로운 아이의 모습과 이런 새로운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그것은 어른과 아이 사이의 상호작용이 우리 세대가 경험한 전형적인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기이하다고 여겨졌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이들을 다루는 전문가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까진 그런 현상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 또한 유사한 문제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격앙된 채 어찌할 바를 몰랐다. 전국적으로 아이들을 맡아서 보육하는 사람들, 특히 그 일을 30년 이상 해온 사람들도
요즘 아이들에게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했다. 그 즈음 우리는 어이없는 현상을 목도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문제들이 첨예화되자 합법적이긴 하지만 아이들의 문제를 약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처음에 우리는 이것이 변화하는 미국을 반영하는 문화적 특징이라고 생각했다. 미국인의 여러 기질 중에 하나는 다른 어느 민족도 할 수 없는 놀랄만한 변화를 유연하게 잘 받아들인다는 점이며 그것이 견고한 국가의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오늘날 어느 교사에게든 물어보라. 그들은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정말로 정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것이 시대 풍조이긴 하지만 그다지 놀랄만한 새로운 뉴스도 아니고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아니다. 얀과 나는 개인적인 관심사가 있었고 정치적이거나 심지어 환경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편이었다.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카운슬러이며 강연자로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긍정적인 사고로 즐겁게 살아가는 조화로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주 강력한 방식으로 필요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우리는 늘 믿어왔다. 다시 말하면 아주 광범위한 사회적인 변화가 한 개인의 가슴과 의식 내부에서 단번에 시작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아이들에게 급격한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할지라도 전문가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프로들은 이러한 현상을 간과하지 않고 관찰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몇 년 전 우리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에 관한 정기 간행물에서 새로운 아이들의 특질에 대한 보고서와 논문을 볼 수 있길 기대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규모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정보를 원하는 부모들에게 줄 수 있는 자료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런 정보가 없었던 탓에 우리는 우리의 관찰이 생각만큼 폭넓지 않고 또한 아이들이 우리 관심의 초점이 아니라고 하는 원래의 견해를 수정하게 되었다. 이상하게 보일진 몰라도 누군가가 최소한의 정보와 자료를 모아야 한다고 마음을 바꾸고 결심을 하는데 정말이지 몇 년이나 걸렸다. 이 책이 나오기까진 다양한 계기가 있었다. 우리의 주장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범주에 속한 것이라고 여기기 앞서 그렇게 된 계기들에 대해서 생각해 주길 바란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1. 이것은 미국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세 대륙에서 직접 보았다. 2. 문화적 경계 또는 수많은 언어들을 포함하고 있는 문화적 경계를 넘어선 현상이다. 3. 많은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인간 심리학의 패러다임 안에서 생각하기에는 다소 불가사의하다라는 사실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인간성을 변하지 않는 정적인 모델로 다루어온 종래의 심리학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는 진화를 믿는 경향이 있지만 그 진화는 이미 완결된 과거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고착된 사고를 뛰어넘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이 지구 행성에 서서히 도착하고 있는 새로운 인류의식, 즉 우리 아이들에게 구현된 새로운 인류의식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4. 이런 현상이 증가하고 있고 더욱 많은 보고들이 표면화되고 있다. 5. 많은 전문가들이 그 현상을 관찰하기 시작한 건 이미 오래전이다. 6. 도전들에 대한 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는 미흡한 발걸음이나마 떼어놓게 되었다. 이제 많은 이유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주제에 대해 우리의 관찰을 토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정보를 주고자 한다. 이 책은 인디고 아이들에 관한 첫 번째 책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많은 내용들이 연관되어 소개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이 주제가 좀 더 전문적인 인력에 의해 충분히 탐구되기를 기대한다. 이 책의 목표. 이 책은 부모를 대상으로 쓰여졌고 인디고 아이라는 주제의 출발지일 뿐 종착점은 아니다. 이 책은 이 주제에 관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당신의 가족과 당신을 돕기 위해 그리고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우리가 제언한 모든 내용을 통찰력을 가지고 살펴보길 바란다. 많은 이들에게 도움과 일깨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 책은 우리가 세계를 다니며 만났던 수많은 부모와 교사들의 격려와 부탁에 힘입어 만들어졌다. 책의 구성 방법. 우리는 인디고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엮으면 얼마나 멋질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것은 단지 이야기일 뿐 그런 현상을 연구하는 사람들 또는 논리적 사고가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국제적인 인맥을 활용해 보고문과 비평, 몇몇 사례들도 포함한 비평을 시리즈로 엮기로 결정했다. 이 내용들은 아동교육 관계자, 교사, 철학 박사, 의학 박사, 그리고 전 세계의 작가들로부터 두루 인정을 받은 것들이다. 계속해서 읽다 보면 우리 작업에서 과학을 넘어선 방법으로 관찰된 내용에 대해 현실적인 방식으로 입증하려고 노력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학적인 접근이 최상이라고 느껴진 부분에서는 몇 가지 사례들을 포함시켰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이 분야에서 공인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책에 기고한 전문가들의 자료와 발견이 우리가 제안하는 전제에 타당성을 실어주리라 믿는다. 책의 내용. 가능한 한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들어가는 말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했다. 아울러 우리가 당신 아이들에게 진실로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당신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1장에서는 인디고 아이들의 특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 책의 기고자와 협력자를 소개하였다. 2장에서는 인디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소개하였다. 많은 경우 이러한 실천적인 내용은 책의 결론 부분에 오게 된다. 하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장들은 내용상 독립적으로도 볼 수 있는 의학적이고 신비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당신이 더 깊이 파고들 의향이 없다면 앞부분의 처음 2장만으로 이 책의 주제에 대한 해답과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는 인디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정과 대안학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3장은 인디고 현상의 영적 측면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종교적인 내용이 아니라 인디고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비일상적인 특성들에 대한 보고이고 이 책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인디고 아이들은 영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이야기한다. 우리는 과연 이런 현상을 무시할 수 있을까? 4장은 인디고 아이들을 의학적으로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모든 인디고 아이들이 심각한 심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진 않다.
그러나 그들이 문제가 있을 때 종종 결국에는 주의력 결핍 장애, ADD나 과다활동성 주의력 결핍 장애, 즉 ADHD라는 진단을 받게 된다. 지금의 모든 ADD 아이들이 인디고는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만연되어 있는 ADD에 대한 대체 요법을 알고 있지 않은가? 사장에서는 전통적이거나 비전통적인 방법을 적절한 사례들과 함께 제시한다. 이는 아이들을 진정제로부터 구하고 부모들에게는 노력해 볼 만한 대체 요법을 제공하려는 시도이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당신에게 진정제로 안정된 아이가 있다면 당신은 리탈린, 즉 과잉 행동을 조절하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향정신성 약물을 말한다. 이 리탈린이 쓸만한 해결책이라고 느낄지도 모른다. 그 아이는 더 얌전하게 행동하고 더 안정된 것 같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더욱 순조롭게 굴러간다. 휴, 그러나 리탈린은 아이의 행동 패턴을 고정시킨다. 아이들도 그것을 좋아할지 모른다. 그러나 훗날 뚜껑을 열게 될 때, 즉 그들이 약을 끊게 될 때 안에 억눌려 있던 거품이 여전히 끓고 있다가 폭발을 일으키게 될지도 모른다. 성장한 후 아이들은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통합되지 않는 모호한 기억 속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잃어버렸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리탈린은 종종 실제로 성장을 지연시키기도 하고 성장과 더불어 지혜, 즉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배움을 늦추기도 한다. 리탈린을 사용하지 않고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몇 가지 대체 요법이 그것이다. 당신이 마음을 연다면 우리는 이 분야에서 기꺼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이들을 소개하겠다. 이들은 뛰어난 자격을 갖추고 훌륭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람들이다. 5장에서는 인디고 아이들이 직접 쓴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성년기로 접어들거나 이제 성인이 된 인디고들이 쓴 글이다. 자신이 자라온 과정을 회고하면서 쓴 글로 그들의 생각이 잘 나타나 있다. 그들은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 글들은 대단히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다. 6장은 요약 부분으로 우리 두 사람이 짤막하게 전하는 메시지다. 기고자들. 기고자를 소개할 때마다 그들이 갖춘 자격을 언급할 것이다. 기고자와 그들이 속한 단체에 대한 정보는 책 뒤에 덧붙였다. 내용에 의문이 생기거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편지나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이 책에 소개된 그들 단체의 인터넷 주소로 편지를 써도 좋고 우리에게 편지를 써도 된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전문가라고 느끼지 않는다. 이 책에서 우리는 리포터일 뿐이며 인디고 주제에 대해 잘 알려줄 수 있는 여러 전문 인력을 동원했을 뿐이다. 아마도 우리는 적절한 기고자에게 당신의 질문을 의뢰할 수 있을 것이다. 1. 인디고 아이들. 인디고 아이들이란 누구일까? 우리는 왜 그들을 인디고라고 부르는 걸까? 인디고 아이는 특별하고 새로운 정신적 특질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이전의 상식으로는 규정하기 어려운 행동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패턴에는 독특하고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특히 부모들이 아이들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대하고 양육하는 방법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새로운 패턴을 도외시한다면 우리의 소중한 새 생명의 마음을 좌절하게 하고 불안하게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인디고 아이들의 특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가치를 평가하고 확인하려고 한다. 인디고 아이들에게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그 점은 뒤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지금은 여러분에게 그들이 보이는 가장 공통적인 행동 패턴들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 항목을 읽으면서 당신이 아는 어떤 아이와 일치하는 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인디고 아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10가지 특징들이 보인다. 첫째, 그들은 스스로 왕족 같은 느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 또한 종종 그렇게 행동하기도 한다. 둘째, 자신이 이곳에 존재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느낌을 지니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지 않을 때 당황한다. 셋째, 그들에게 자기 가치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그들은 종종 부모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묻는다. 넷째, 그들은 절대 권위, 설명이나 선택과는 관계없는 권위에 어려움을 느낀다. 다섯째, 어떤 일에 대해서는 그냥 하기 싫어한다. 이를테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 등은 그들을 힘들게 한다. 여섯째, 창조적인 사고를 요구하지 않는 의례적인 형식들에 대해서는 좌절감을 느낀다. 일곱째, 그들은 종종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더 좋은 방법으로 일을 할 수 있음을 알지만 그것은 마치 그들을 형식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어떤 형식도 불복종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한다. 여덟째, 또래와 있지 않을 때 그들은 반사회적인 인물처럼 보인다. 만약 그들 주변에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으면 그들은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면서 종종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버린다. 학교도 때로는 그들이 사회적으로 적응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곳이다. 아홉째,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 즉 아빠가 집에 오실 때 보자,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엄마의 말처럼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열째,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말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특징들을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왜 이 아이들을 인디고라는 이름으로 부를까? 심리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의 행동을 묶는 방식들이 있는데 우리는 종종 행동 패턴들을 모둠으로 엮는 경향이 있다. 때때로 거기에 자신을 끼워 맞추는 재미도 느끼면서 말이다. 이렇게 그룹으로 묶다 보면 인간의 행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구별하고 그 상관관계를 찾아낼 수 있다. 또 그렇게 하면서 분류된 칸에 모든 사람을 적절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어떤 공식도 찾게 된다. 이것은 인간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돕는 장치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 중 몇 가지는 이제 낡았고 또 어떤 것은 아주 새롭다. 먼저 한 정신의학 박사의 말을 빌려 우리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한다. 리처드 시글은 단지 수술만 하는 의사가 아니라 토착민의 치료를 위한 인간적이고 영적인 연구에 몰두했던 사람이다. 인간을 분류하는 방법들, 리처드 시글. 서구 문명사를 살펴보면 인간은 탐구하고 정의하고 판단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지구에서 새로운 땅과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처음으로 품는 생각은 이렇다. 우리와 닮은 사람은 누구이고 닮지 않은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역사를 되짚어보건대 우리는 대부분 피부색, 신앙, 문화,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열등한 존재로 취급했다.
우리는 사람들을 두개골 모양, 피부색, IQ 등 과학 용어를 사용해서 분류하려고 애써왔다. 오랜 세월 인류학자, 정신의학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했다. 여기 다양하게 분류된 체계에 몇 가지 예가 있다. 지능검사. 훈련이나 학습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숙과 함께 일반적 경험으로 형성되는 지적 능력의 측정법으로 웩슬러 지능검사나 스탠포드 비네 검사법 등이 있다. 자기보고식 인성검사. 개인의 성격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로서 예, 아니요, 잘 모르겠다 등으로 간략하게 답하도록 되어 있다.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제작한 MMPI와 길퍼트 짐머만 기질검사, 그리고 터먼 마일즈 검사 등이 있다. 투사적 인성검사. 프로이트 학파의 이론에서 발전된 검사법으로 인간의 잠재된 심층 심리, 성격, 욕구, 정서, 태도 등 심층 심리를 분석할 수 있다. 로흐샤흐 검사, 주제 통각 검사, 아동용 주제 통각 검사 등이 있다. 기억 테스트. 한번 보거나 듣고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기억해서 적을 수 있는지를 검사하는 기억 범위법과 일정한 배열을 기명하게 하고 나중에 그대로 다시 짜게 하는 재구성법 등이 있다. 특수한 정신의학상의 요인들로는 가족의 구조와 관습, 문화, 꿈, 자아 심리학, 유대와 애착, 신화, 종교,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동기와 사상 등이 있다. 이것은 인간의 행동을 그룹으로 묶는 기초로 사용된다. 인성 유형의 다양한 시스템을 적용한 인지심리학의 이론가들로는 프로이트, 융, 애들러, 번, 프롬, 켄베르크, 클레인, 메슬로우, 페리스, 리치, 스키너, 설리반 등이 있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다. 다양성 안에서 통일을 이루려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 문명의 아름다움이자 우리 문명의 시험대이다. 지금 밀레니엄 시대의 목적은 모든 인간에 대한 사랑과 수용을 더욱 고차원적으로 인식하는 데 있다. 우리가 토착민을 열등한 존재로 여기지만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수세기 전에 그 토착민 문화에서 이 점을 배울 수 있었을 것이다. 인간을 분류하려는 노력에는 전통적인 체계 말고도 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분류 시스템도 있다. 이를테면 출생 시기로 결정되는 특질, 즉 점성학, 생명에너지 또는 신성한 동물과의 동일시, 즉 중국의 12간지나 동양의 12띠, 미국 인디언의 시조 등이 있다. 여러분이 점성학 등의 체계들에 대해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들 체계에는 공공연하게 가장 오래된 과학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또한 인간 연구에 관한 가장 오래된 텍스트로 존재해왔다. 과거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이러한 체계들은 모두 인간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낸시 앤 테프는 1982년 색깔을 통한 삶의 이해라는 책을 펴냈다. 그녀는 세계 각지를 순회하며 인간 행동에 관한 강연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이 책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아이들의 행동 패턴이 어떤 것인지 소개되었다. 낸시는 인간 행동의 특정한 종류를 색깔로 묶어서 분류했는데 이는 직관적으로 아주 놀라운 정확성과 의미를 지닌 체계이다. 이 책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흥미로운 책으로 자신의 특징을
그 체계의 한 부분에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신에 대해 웃으며 의외의 그 정확성에 감탄하면서 말이다. 색깔 그룹에 따라서 인간을 분류하는 것을 신비롭게 여기는 사람들과 형 이상하게 관심 있는 사람들에겐 하트만 테일러 박사의 새 책, 칼라 코드, 자아, 관계 및 삶을 보는 새로운 방법이라는 책을 권한다. 이 책은 인디고 아이들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이 책을 통해서 인간의 특징에 상응하는 색깔 분류가 특이한 그룹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하트만의 책은 히포크라테스나 중세시대의 모델을 다루면서 인성을 분류하고 있다. 즉, 다혈질의 낙천적인 사람, 우울한 기질의 사람, 점액질의 냉담한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등으로 분류하며 각각의 사람들에 해당하는 색깔이 빨간색, 파란색, 흰색, 노란색 등이라고 설명한다. 낸시 앤 테프의 색깔 분류는 직관적이면서도 실제 관찰을 토대로 해 아주 정확하다. 그녀의 저작에 담긴 색깔 그룹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디고이다. 이 색깔 그룹은 아이의 새로운 유형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이미 17년 전에 최소한 누군가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인간 본성에 대한 낸시의 통찰력과 인식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얀은 학술 조사를 하던 중 낸시를 만났다. 그녀는 낸시에게 이 책에 대해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낸시에게 인디고의 라이프 칼라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으로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얀과 나는 이 책에서 인디고 현상에 대한 대담을 시작하는 데 있어 적절한 방법은 낸시가 직접 말한 내용을 싣는 것이라고 느꼈다. 실제로 인디고 현상에 대해 전체적인 틀을 잡아 소개한 사람이 바로 낸시이기 때문이다. 낸시와의 대담은 필요한 경우 이 책 곳곳에서 부분적으로 인용될 것이다. 인디고 아이들이란 낸시 앤 테프와의 대담 1. 낸시, 당신의 책 색깔을 통한 삶의 이해에서 당신이 처음으로 인디고 현상에 대한 정의와 세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인디고 아이란 어떤 아이를 말하는 것이며 왜 그들을 인디고 아이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내가 그들을 인디고 아이들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 색이 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색이란 라이프 칼라입니다. 여기 지구라는 행성에 사는 사람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즉 그들이 지구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그 배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나는 사람들의 라이프 칼라를 보고 있습니다. 1980년 무렵이에요. 나는 기존의 색깔 시스템에 2가지 이상의 색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느꼈어요. 2가지가 사라져 있었기 때문이죠. 퓨셔, 바늘꽃과의 관상용 식물로 핑크색, 빨간색, 보라색 따위의 꽃이 가지 끝에 늘어져서 핀다. 적자색이라고도 한다. 퓨셔색이 없었고 마젠타, 즉 짙은 분홍색이 거의 쓰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2가지 라이프 칼라를 제자리에 되돌려 놓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나는 팜스프링에서 퓨셔 색을 지닌 어떤 사람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색은 1900년 초에 사라진 색이라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라이프 칼라가 2가지 더 추가될 거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왔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존재하게 될진 알지 못했죠. 그 색깔들을 찾고 있을 때 나는 인디고를 보았어요. 샌디에이고 주립대학에서 학술 비평에 반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심리학적 체계를 세우기 위해 학술 조사를 하던 때였어요. 당시 저는
정신의학자 맥그레거 박사와 함께 일하고 있었죠. 다른 의사의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그는 아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내가 처음으로 눈여겨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아내가 아기를 가졌는데 예전에 그녀는 임신하지 못할 거라는 진단을 받았었죠. 아기는 선천적으로 심장 기능이 좋지 않았어요. 그가 내게 아기를 보러 오라고 해서 내려가 보았는데 바로 그때 나의 라이프 칼라 시스템에는 없는 새로운 색을 보게 되었죠. 아기는 약 6주 후 죽었어요. 너무 빨리 죽었죠. 하지만 그 일은 아이들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첫 번째 물리적인 경험이었어요. 그때부터 나는 아이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죠. 나는 1975년 샌디에고 주립대학을 그만뒀는데 가르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1980년에 책을 쓰기 시작하고 나서야 제대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책이 출판되는 데는 2년이 걸렸죠. 새로운 칼라에 내가 주목하게 된 건 1970년대 무렵이었는데 첫 책은 1982년 초판이 나왔고 1986년에 재판이 나왔어요. 1980년대에 나는 내 작업에 이름을 붙이고 일종의 관상학이라 할 작업을 시작했죠. 그때 우리에게는 5살, 6살, 7살 난 아이들이 있었는데 나는 그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성격을 읽을 수 있었고 그것이 대략 어떤 것인지 볼 수 있었어요. 내가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 그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인생 교과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8년이 더 지나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대략 26, 7세에 당신은 인디고 아이들 내부에서 커다란 변화를 보게 될 겁니다. 그 예기치 않은 변화로 그들의 목적이 여기에 있음을 알게 되겠죠. 기성세대는 자기들이 하는 일에 엄격해질 것이고 신세대들은 인생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건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진 여전히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말처럼 들리는군요. 그것은 아직도 탐구 대상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제가 인디고 아이들에 관한 책 출판을 미뤄왔던 거예요. 당신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니 기쁘군요. 사람들에게 커다란 호기심과 꼭 알고 싶다는 요구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요. 사람들이 인디고 아이들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람들은 아이들을 컴퓨터로 처리하듯 대합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을 가슴보다는 머리로 다루려고 해요. 내 생각에 이 인디고 아이들은 심상으로 시각화하는 원리를 완전히 내면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보는 것에 이름을 붙이면서 즉시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이 아이들은 과학기술에 익숙한데 이는 우리가 현재보다 과학기술에 좀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3, 4세밖에 안 된 아이들도 65세의 성인보다 컴퓨터를 훨씬 잘 이해합니다. 그들은 과학기술의 아이들, 과학기술을 위해 태어난 아이들이죠. 이 점에서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가 꿈도 꿔보지 못한 과학기술을 보게 되리라고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이 문을 열고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머릿속을 제외하고는 번거로운 노동이 전혀 필요 없는 곳으로 가게 될지도 몰라요. 그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어떤 경우에 주변의 훈련이 그들을 심하게 압박하면 때때로 이 아이들은 시들어 버리기도 해요. 하지만 나는 언제나 역설을 믿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둠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빛을 선택하게 될 테니까요. 선택할 수 없다면 성장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저 지시를 따르는 로봇이라면 자유의지도 없을 것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태초에 대해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의 다음 말을 생각해 보라고요. 성경에는 태초에 공허가 있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그랬죠. 하느님은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선과 빛을 창조했어요. 어둠을 창조하진 않았습니다. 어둠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었으니까요. 창조의 전 과정은 분리를 통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밤에서 낮을 분리했고 어둠에서 빛을 분리했고 하늘에서 땅을 분리했고 대기에서 하늘을 분리했고 물에서 육지를 분리했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창조의 원리는 선택을 위한 분리에 있습니다. 즉, 선택이 없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극단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 중에 가장 거룩한 것, 사악한 것 중에 가장 사악한 것이라는 양극단 속에 있어요. 우리 대부분은 실수를 거듭하며 거룩함에 이르고자 애쓰면서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극단이 점점 통합되어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룩한 사람들 중에 가장 거룩한 사람도 보통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사악한 사람 중에 가장 사악한 사람도 보통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균형은 더욱 정제된 수준에 이르고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본 아이들 중에서 학교 친구들이나 부모를 죽이는 아이 모두가 인디고들이었어요. 그들 중 오직 1명 정도가 휴머니스트 인디고였고 나머지는 개념론자 인디고 아이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아이들이 모두 인디고 아이들이라니 아주 흥미로운 관찰이군요. 그들의 길은 매우 분명하지만 어쩐지 사명이 막혀 있다는 말씀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들의 대안은 자신의 사명을 가로막는 그 장벽을 제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형태입니다. 당신과 내가 아이였을 때도 그런 끔찍한 상상을 하긴 했지만 우리는 도망가고 싶어 했죠. 우리는 무서워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스스로를 믿죠. 당신이 보기에는 언제 첫 번째 인디고 아이들이 등장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인디고 아이들의 전체 분포는 얼마나 될까요? 내가 보기에 10세 이하, 이 책은 1999년에 출간되었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10세 이하의 아이들 중 90%는 인디고 아이들입니다. 그들이 언제 처음 나타났는지 말씀드리긴 어렵군요. 다만 내가 그들을 주목한 건 1986년 색깔을 통한 삶의 이해를 내기 이전부터 그러한 현상을 느꼈고 1982년 처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오랫동안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였지만 그 상황에 이름을 붙이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여기에 머무는 걸 실제로 본 건 대략 1985년이었을 거예요. 그럼 인디고에도 여러 유형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어떤 것들이고 그 특징은 무엇인가요?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저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머니스트 인디고는 대중들과 함께 일하죠.
그들은 미래의 의사, 변호사, 교사, 영업직, 사업가, 정치가들이죠. 그들은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데 대단히 활동적이고 또 사회적입니다. 그들은 누구와 어느 때든 이야기할 수 있는 우호적이고 친밀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죠. 자기 몸에 대해서는 무모할 때가 있어요. 지나치게 활동적이어서 가끔 브레이크를 잡지 못한 채 벽으로 돌진하곤 하죠. 장난감 하나를 갖고 노는 방법은 잘 몰라요. 그 대신 온갖 장난감을 다 가지고 나와서 모두 늘어놓죠. 물론 가지고 노는 것도 있고 놀지 않는 것도 있어요. 방 청소를 하라고 할 때는 곧잘 한눈을 팔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해줘야 돼요. 그러면 자기 방으로 가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책이 눈에 띄면 앉아서 읽기 시작하죠. 책 읽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어제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었는데 3살 배기 인디고 아이가 몸부림치고 있더군요. 그의 엄마가 아이에게 안전 팸플릿을 주었는데 아이는 주변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펼쳐들고 있더군요. 아주 진지하게 앉아 있었어요. 마치 그걸 읽고 있는 것처럼 진지하게 몰두하고 있었죠. 아이는 5분 동안 그 책자를 탐색하고 있었는데 내가 보기엔 아직 읽지 못하는데도 자기가 마치 읽을 줄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런 아이가 휴머니스트 인디고입니다. 또 개념론자 인디고는 사람한테보다는 계획에 더 몰두하죠. 그들은 미래의 엔지니어, 건축가, 디자이너, 우주비행사, 비행사, 군대의 장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잘 다루죠. 종종 아이들처럼 매우 씩씩하고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남자아이라면 먼저 엄마를 통제하고 싶어 하고 딸은 아빠를 컨트롤하고 싶어 하죠.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이 유형의 인디고들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특히 10대에는 약물 등에 중독되는 경향이 있어요. 부모는 그들의 행동 패턴을 아주 가까이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숨거나 내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건 엄마가 그들 방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티스트 인디고는 훨씬 민감한데 대체로 키가 좀 작습니다. 그들은 예술 방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은 어느 분야에서나 창조적이죠. 미래의 선생님이나 예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의학계로 나간다면 외과 의사나 연구원이 될 것이고 배우라면 뛰어난 배우가 됩니다. 4세에서 10세 사이에 15종류의 다양한 창조적 예술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를 5분 정도 갖고 있다가 내려놓죠. 그래서 나는 그들의 어머니에게 악기를 사주지 말고 빌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아티스트 인디고는 대여섯 가지 악기를 다룰 수 있어요. 그러다 10대가 되면 한 분야를 골라서 열심히 노력해 그 분야의 예술가가 됩니다. 인터디멘셔널 인디고는 다른 인디고들보다 도량이 넓은데 2~3살만 되어도 이 아이들에게는 함부로 말을 걸 수가 없어요. 그들은 말하죠. 나도 알아. 나도 할 수 있어. 나를 혼자 내버려둬요. 이들은 세상에 새로운 철학이나 종교를 선사해 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깡패가 될 수도 있죠. 행동 폭이 훨씬 더 넓은 데다 다른 새 유형의 인디고들처럼 주변 상황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0년 내에 육체적인 라이프 컬러 중에서 빨간색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신적인 색깔, 즉 황갈색, 노란색, 초록색과 영적 색깔, 즉 파란색, 보라색만 남게 될 것입니다. 휴머니스트 인디고는 노란색과 보라색으로 바뀌고 있고
개념론자 인디고는 황갈색, 초록색, 보라색으로 바뀌고 있어요. 아티스트 인디고는 파란색과 보라색으로 바뀌고 있죠. 인터디멘셔널 인디고는 보라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영역에서 모두 보라색이 나타나게 됩니다.